오래전 한국의 해남 지역에는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으니 바로 바다에 사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용은 바다 깊숙한 곳에 살면서 해남 지역의 바다를 다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용을 경외하며 그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기도를 올리고 제사를 지내곤 했다. 하지만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가득한 한 소년 민주는 달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용에 관한 이야기를 즐겨 들었고 언젠가 직접 용을 만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민주는 바닷가에서 놀던 중바다에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용의 비늘이었다. 민주는 이 비늘이 매우 특별한 것임을 직감했고 그날 밤 비늘을 손에 꼭 쥐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다 속에 서 있었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때 거대한 용이 나타나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용감한 아이여,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민준은 두려움 없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용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다. 내일 해가 질 무렵 너를 바다의 세계로 인도하겠다 고 말했다. 꿈에서 깬 민주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해질녘 민주는 다시 바닷가로 갔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지더니 바다가 불로 갈라졌다. 그 사이로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용이 등에 올라타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바다 속은 경이로운 그 자체였다.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희귀한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민주는 용과 함께 바다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의 주민들과 친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용은 민준에게 말했다. 이곳은 너의 세계가 아니다. 너는 곧 돌아가야 한다. 민준은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해가 질 무렵 민준은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민준의 손에 쥐어진 용의 비늘은 그가 겪은 모험의 유일한 증거였다. 그렇게 민준은 해남의 바다와 용이 주는 교훈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 전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제천에는 청풍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이 만나는 아름다운 경치와 온화한 기후 덕분에 늘 평화로웠다. 제천은 사람들의 믿음 속에서 자연의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져 오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룡이라는 정령이 마을을 수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잡아준다고 믿었다. 이 전설적인 청룡은 제천의 맑은 호수에 살며 연못의 깊은 곳에서 인간들은 결코 볼 수 없다는 전설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의 자손들에게 때때로 행운을 가져다주는 상스러운 징조가 발견된다고 여겨졌다. 청풍마을의 매해 봄 마을의 가장 큰 잔치인 청룡축제가 열리곤 했다. 이 축제는 청룡에게 감사하며 그의 수호와 풍요를 기원하는 행사였다. 사람들은 청룡의 기쁨을 위해 온갖 맛있는 가을 음식을 마련하고 전통춤과 노래로 밤새도록 축제를 즐겼다. 특히 마을의 젊은 남녀들은 연못가에서 춤을 추며 축제 중 가진 자작시와 노래 경연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느 해 축제 전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연못에 물이 갑자기 오르고 그 위에 파란 빛이 깜박이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이 청룡의 신비로운 기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을의 오래된 예언자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는 청룡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며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날 밤 어린 소년 한솔은 친구들과 연못 근처에서 놀다가 깊은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많던 한솔은 친구들을 데리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커다란 바위 뒤쪽에서 불빛들을 보고는 다가갔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바위 위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인은 자신을 물의 요정이라고 소개하며 최근 들어 청룡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요정은 마을이 청룡의 보호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고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힘을 합쳐 이곳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솔은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에 괜히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한솔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지만 일부 어르신들은 청룡의 전설에 얽힌 옛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그들은 오랜 기록에 기초하여 마을 경계를 따라 신성한 제단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이 제단은 마을 사람들의 소망과 청룡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나 마침내 완성된 제단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기도를 올렸다. 기운찬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산과 강, 하늘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그러자 오래된 강이 어귀에서 다시 파란 빛이 반짝였다. 청룡이 돌아온 징조였다. 그날 밤 마을은 축제의 푸근함 속에서 청룡의 귀환을 축하하며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춤을 추었다. 신비로운 물의 요정은 마을을 떠났지만 제천 사람들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이후로도 마을을 지키는 새로운 전설을 갖게 되었다. 제천의 청풍마을은 지금도 전설 속 청룡과 함께 살아가며 자연과 사람들의 조화로운 연대를 이어가고 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어두움을 거쳐 밝음을 맞이하는 오랜 전통 속에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이야기가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창원 지역에는 바람의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계절마다 다양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자연의 조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비의 바람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비의 바람은 매년 봄이 되면 마을을 찾아와 자연이 겨우내 잠들어 있던 모든 생명들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은 단순히 꽃을 피우고 나무를 돋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희망과 꿈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봄 마을에는 설화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늘 바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전해주는 세상 이야기, 먼 곳의 소식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 그를 붙잡을 수 없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설화는 바람에게 말을 걸고 싶어 어두나 언덕으로 자주 올라가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읊으며 너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더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화가 읊조리던 순간 부드러운 바람이 그녀를 둘러싸더니 마치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람은 늘 설화에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람은 그녀에게 먼 나라의 바다 소리, 높은 산의 바위를 넘어온 이야기들을 속삭였습니다. 설화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화는 시간과 세월을 초월의 바람에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가 된 설화는 여전히 버드나무 언덕에 올라가 앉았고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설화 할머니가 마치 바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설화가 숨을 거둔 봄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도 익숙한 바람의 소리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포근한 느낌이 드는 바람이 그해 봄에는 유난히 따뜻하게 마을을 감싸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바람은 변함없이 마을을 찾아왔고 사람들은 그녀가 남긴 이야기 속에서 꿈을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비의 바람은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자연의 마음속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설화의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창원의 바람은 여전히 마을을 돌며 많은 이들에게 꿈과 생명의 숨결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르른 바다가 가득한 한국의 통영이라는 곳에 해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였으며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통영의 사람들은 바다와 관련된 많은 전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매년 봄이 올 때 해변에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인어의 전설을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인어의 전설에 매혹되어 그 인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리는 꿈속에서 아름다우며 신비로운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해리는 이 소리를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해가 떠오르기 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혼자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한 해리는 파도의 리듬에 맞춰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고
마침내 커다란 해초로 덮인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이너를 발견했습니다. 이너는 해리를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야, 내 노래를 이렇게 빨리 찾아와 주다니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건 내 노래를 들은 사람 중 첫 번째란다. 해리는 이너가 자신의 꿈에 나타난 바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너의 이름은 아라였고 아라는 해리에게 바다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너와 친구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해리는 아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바다속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비로운 바닷속의 보물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그동안 바닷속 깊은 곳을 탐험하며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험했고 해리에게 그 신비로운 세계의 일부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해리는 오랜 꿈에 대해 아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비밀을 알고 바다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라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인어가 되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 바닷속으로 들어왔고 마음을 다해 바다를 사랑했지. 그리고 그녀의 진실한 마음 덕분에 바다의 친구가 되었단다. 아라의 이야기는 해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그녀는 바다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 바다의 소리가 되었고 통영 지역에서는 언제부터인지 해가 뜨기 전마다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리는 통영의 전설이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다와 함께 노래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바다의 소리 해리 덕분에 통영은 오랫동안 평온하고도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가 뜨기 전에 고요한 시간에 그 소리를 통해 해리와 바다의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